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많이 기다리셨을 엔비디아 관련한 반도체 전망부터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만 놓고 볼까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이었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예측을 모두 넘겼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본장 시간에 모두 하락이었죠. 다행히도 국내 반도체 대장주는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대표님, 호실적에도 하락 마감한 엔비디아 주가 그리고 실적부터 좀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참 이 반응이 재밌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에 빠지니까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되게 잘 나왔죠. 네. 기대치보다 이 기대치 자체가 원래 높은데 매출액이 이제 컨센이 한 331억 달러였는데 매출액이 351억 달러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총 매출액은 굉장히 잘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매출 총 이익률도 컨센과 이제 부합했습니다. 7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1,000원어치 팔면 750원 버는 그런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뭐 4분기 가이던스도 이제 보면 컨센은 한 371억 달러인데 제시한 게 이제 4분기에 375억 달러 이상 벌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2억 정도, 2억 달러 정도는 얘기는 했는데 그거에 또 뭐 실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좀 너무 많이 높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컨센이 한 400억 달러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참 욕심이 많다는 게 지금 TSMC가 쉬지 않고 찍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조립업체들도 열심히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데도 네. 과부하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더 팔고 싶어도 지금 줄 서 있는 예약되어 있는 손님들이 많지만 문제는 생산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더 벌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럼 단가만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단가를 더 높이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 정도의 성장률은 여전히 이제 견조하게 가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반응을 잘 하고 있는 거는 아침에 좀 잠깐 주춤하다가 지금 플러스권으로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AI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주력 상품인 SK 하이닉스 HBM도 꾸준히 잘 팔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 마진 개선 기대감도 높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 자체의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실적 발표 때마다 이 주가와 실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블랙엘 연내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확인해 줬고요. 고객사에 이미 출하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도 나왔는데 그래서일지 SK 하이닉스의 오늘 상승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차장님, 일단 저가 매수 유입 아직은 거기까지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서 블랙엘 같이 호재성 이슈에 집중하면서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지 어느 쪽 분석이 더 강하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어떤 주가랑 좀 이 SK하이닉스의 비율랑은 좀 약간 별개로 지금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네. 판단되고요. 우선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환율이랑 여러 지금 다른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주가가 좀 못 가는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좀 엔비디아 쪽에서의 아직까지도 HBM 뭐 3나 뭐 독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저평가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찾을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시장 여건이 전체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도 좀 ECB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 블랙웰 그리고 또 AI 산업에 대한 우려를 좀 표현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실적이 뭐 예상치가 높게 나왔지만은 그 전에 좀 그전 분기가 그 세 자릿수의 매출의 상승세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어떤 두 자릿수 매출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너무 좀 높았던 상황에서 이제는 그 기대치만큼의 주가가 좀 화답하는 그런 상황은 지금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앞에 있는 엔비디아 쪽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전부 다 그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도 주가가 좀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거 같아요. 엔비디아 언제 납품하냐 뭐 이 부분이 좀 해결됐을 때는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은 세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화답하지 못하는 주가 자체는 좀 아쉽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주가 24년도 상반기에 가파르게 회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전통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12월에 좀 주가가 주춤했었잖아요. 실적 발표했던 그 당일날도 멈춰있던 주가 흐름도 저희가 많이 봤었고요. 오늘은 그렇다 치고 뭐 12월에도 좀 길게 보고 쉰다고 여긴다면 1월부터 좀 반등의 기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지요? 일단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제 그 상승 추세,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률의 계속 지속적인 이제 유지 이런 네. 것들이 아마 내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 연도를 아마 걱정하는 이제 26년.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제 AI가 문장을 만들어내고 일부 동영상을 살짝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화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10배를 투자할 수 있는 과연 자금이 있을 거냐? 그럼 이게 이제 샘 올트만이 했던 뭐 1경 달러를 뭐 지금 뭐 얘기 뭐 1경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이상이 되는 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고요. 그러면 그거를 빅테크들이 나눠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AI가 굉장히 첨단인 것 같지만 무식하게 지금 GPU를 엄청 사서 엄청나게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도 엄청 필요한 거고 이 전기 요금을 또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려의 얘기고요. 지금은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여전히 빅테크들도 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고안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구글 알파벳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AI를 접목시켜서 본인들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런 의구심은 점차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런 의구심들이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가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언제 진입할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는 일단은 독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HBM4, HBM3E보다는 이거는 이제 납품해봐야 사실은 큰 의미보다는 그냥 하방 지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히려 HBM4 시장에서 어떻게 루빈에 들어가는 물량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사활을 걸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거의 이제 하이닉스와 같은 선상에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저는 내년에도 상반기에 오히려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설왕설래는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여전히 이제 그 빅테크들과 엔비디아가 꾸준히 이제 투자만 해준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고 생산만 해준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의 역할은 남아 있고요. 그 다음 시장을 또 준비하는 얘기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업계에서 아예 그럼 HBM의 이제 성능을 앞으로 발열이 되게 크잖아요. 열을 식히는 게 되게 힘든데 HBM 성능 자체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단순 메모리가 아니라 네. 더 높이는 방향 프로세싱을 아예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국내에서도 뭔가 이 AI 시장에 새로운 판도를 좀 지을 수 있는 뭔가를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또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뭐 일단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는 지금 현재의 이 엄청난 컴퓨터 파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HBM과 그다음에 지금 이 엔비디아의 이 네. 독주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반도체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좋아진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건희 대표님께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변동폭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20만 원에만 다시 안착한다라고 하면 또 그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 그다음에 연말에 이제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나올 거고, 뭐 인사도 단행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좀 취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원래 삼성전자 저력이 있기 때문에 HBM4 시장에 얼마나 빨리 진입할 수 있느냐, 하이닉스와 거의 리얼타임으로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삼성전자는 그때부터는 뭐 6만 전자가 아니라 7만 전자까지도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분야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내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삼성전자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좀 단기의 반등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엔비디아 실적과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근간에는 AI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하락이 오늘 눈에 띄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낙폭이 큰 쪽은 비트나인, 이스트소프트가 크고요. 뭐 한글과 컴퓨터도 하락하는데 SP소프트도 그동안 뭐 소프트웨어 오를 때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엔비디아 실적 나온 날 반도체는 오르는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는 상황.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AI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AI 쪽이 우선 엔비디아도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인프라 구축이 AI 산업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성이 실제로 올라가거나 또 이제 AI에 대한 산업이 우리 실생활에 완전 녹아드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도 그렇고 AI 쪽에서는 지금은 돈을 투자하고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AI 소프트 뭐 작년도 그렇고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제 우리나라 실생활에 녹아드는 그런 그 마지막 단계에서의 주가 수준은 이미 좀 한번 좀 체험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그 주가 제자리 찾아간다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또 AI에 대한 그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서는 우리 AI 관련주들은 주가가 그전에 좀 많이 좀 이미 좀 뜨지 않았었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AI가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을 떠나서 시장에서 너무 이제 기대치가 크다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AI 관련 소프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좀 된서리로 맞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결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AI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죠. 지금 미국이 가장 큰 AI 진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좀 그걸 후순위로 지금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그전만큼의 주가 수준을 좀 기대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쉽게 좀 약간의 엔비디아 쪽에서의 잡음이 나왔을 때는 낙폭이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떨어진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 종목들 좀 더 지켜보자라는 전략도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는데 예기치 못한 이슈도 있었죠. 바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한 발 더 쏘아 올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 불거지지 않을지 방산주가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개장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방산주는 오히려 급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재건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재건주가 급등을 한다? 테마 상위의 이름을 올린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일단 이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추가 미사일 소식에도 종식 가능성이 오르는 재건주가 상승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 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렇게 동이 뜨기 얘기하죠. 전에, 예. 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휴전할 무렵이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서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푸틴이 이제 트럼프와 휴전 협상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뭐 기사가 하나 났는데
나토에 가입을 안 하고 뭐 이제 점령 뭐 영토를 포기하고 이제 점령지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갑자기 크렘린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러시아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정전하는 게 낫습니다. 정전이나 휴전을 하는 게 난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뺏어와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러면 지금 기울어진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거의 영토의 한 20%, 18% 가까이를 뺏기고 네. 끝나는 건데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너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싸움을 더 붙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사일도 쏘게 해주고 뭐 대인지뢰도 깔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게 협상력을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들였는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이 자존심이 좀 상하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바이든이 방산업체와 또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무기를 또 내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쏜 미사일이 다 미국 거죠. 그럼 보면 여전히 이제 지금 정전 협정이 정전이든 휴전이든 협정을 하기 전에 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한테 뭔가 요구할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나 이런 것들은 반영은 안 할 것 같고요. 재건주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휴전이 더 빨라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루는 방산, 하루는 재건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냥 순환매 관점에서 테마로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건주가 상승하는 거는 순환매 관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분석을 주시면서 어쩌면 종전의 가능성, 결국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저희는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산주를 오늘 하루 하락을 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앞으로 탄력적인 주가 상승도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에요. 이미 1월 2일부터 이번 달까지 상승한 게 주요 5개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이들의 상승이 112%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보유자들 지금 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차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보유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뭐 재건주도 그렇고 뭐 방산주도 그렇고 뭐 시장에서 뭐 순환매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테마에 좀 강하게 좀 몰렸다가 또 이제 몰리는 시기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실적으로만 좀 봤을 때는 방산주들이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마였던 이 산업이 지금은 확실한 수출 역군의 그런 산업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뭐 종전에 대한 종전 또 휴전 뭐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휴전이냐 종전 또 말이 많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도 뭐 공약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종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지만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공개하기 전이죠. 당연히 이제 내년 1월에 취임하면은 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에 이 주가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변동폭이 좀 키운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종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은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나토 가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도 있지만 나토 가입을 했을 때도 당연히 뭐 가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위비를 증대할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들도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방산 품목은 가장 이제 좋은 점이 우리나라 사계절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춥든 뭐 덥든 이런 그 부식이나 이런 부분이 기후에 많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방산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나 이런 부분은 몇 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고 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는 주가 좀 큰 폭에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방산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십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도 보유자분들 계속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신규 진입도 괜찮다란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대표님께 사실 재건 방산은 되게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사회적 네, 분위기상. 하지만 요즘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하기에 망설여지는 시즌이거든요. 어느 쪽이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재건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고 네.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겠죠. 미국이 돈 다 썼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가 안 그래도 부동산업자들이랑 친할 텐데 그 건설업자들이랑 일부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이쪽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달러 자주 말씀드렸는데 거의 고점일 거다. 당분간 좀 쉬어가야 될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전히 이제 그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거다. 뭐 그다음에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나토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자체 무장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방산비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부터 시작해서 국방비 다 예산 올리고 있는데 거의 2배씩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올리는 게 우리나라 무기를 사준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협상 국가들이 좀 등장을 해야 사실은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실적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알려진 정보는 다 반영되어 있고 새로운 이제 구매자의 등장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당분간 좀 쉬어가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멘텀, 뭐 체코가 됐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뭐 서유럽에 있는 국가가 됐든 동유럽에 있는 국가가 됐든 새로운 구매자들이 등장을 해주면 아마 그때는 또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지금 루마니아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녹아 있고요. LIG 넥스원도 지금 이미 판매되어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주가에 다 녹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시 매수 관점은 맞겠지만 당분간 아주 예전처럼 다이내믹하게 올라갈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을 관통하는 주제들을 먼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흐름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 시장을 중립에서 언더웨이 매도로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약해지는 투심 속에 장 초반 제약바이오까지 매물이 출회되자 낙폭 키우게 됐었는데요. 현재는 양시장 회복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 10시 23분 현 구간 어떤 종목들이 등락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열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함께 보시죠. 장 초반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알테오젠 현재 소폭 회복해주면서 31만 4,500원 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현재 차익 결제 계좌 CFD에서 신용 물량이 출회되면서 큰 폭으로 급락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호재가 이어졌습니다만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4일 연속 급락 속에서 알테오젠 과연 현 구간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투심 속에서 과연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는 것이 유리할지 오늘 알테오젠 대응 전략 보다 철저하게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불 켜고 있는 섹터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섹터입니다. 컴퓨터솔딩스 1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온위즈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비트코인이 경신한 건데요. 장중에 94,9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비트코인 가격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투자해야 하나라고 고민한다면 최근 변동성이 더 큰 게 바로 이 관련 종목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과연 현 구간에서 이 변동성도 큰 만큼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오늘 증시오늘 2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 악화와 함께 또다시 조정받고 있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펩트론 현재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비만 인구 2억 명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위고비에
미국의 상륙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부각받는 듯 했으나 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약 2위와 3위가 비만 치료제 관련 내용이고요. 비만 기본법 추진까지 국내에서 기단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펩티론과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에 대한 대응 향후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오늘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 건 오늘은 방산이 하락하고 재건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휴전 협상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자 오늘 재건주 특히 한미 글로벌이 15.42%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건은 많습니다. 나토 가입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현 구간에서 방산주와 재건주 어느 측면에서 유리한지까지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시 26분 구간 특징주 가장 정확한 전략 증시오늘 2부에서 알아보시죠. 네, 특징적인 종목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제약바이오 두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거론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가 내려가는 것도 아마 제약바이오의 조정에 한몫을 하고 있을 텐데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이유 그 배경에 유상증자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유일까요? 이건희 대표님께 먼저 알테오젠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중에 20% 넘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어제 뭐 유상증자 루머, 그건 루머고요. 유상증자를 뭐 5천억 루머가 돌았다는데 네. 뭐 그거는 지금 알테오젠이 공장 지으려고 키트루다에다 물건 납품해야 되거든요. 지금 키트루다가 지금 이제 임상 3상 발표를 해서 성공했다. 기사는 잘못 나온 것 같고요. 3상 결과를 집계해서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나왔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과가 이제 FDA 신청해서 통과시켜서 빨리 약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스케줄은 한 6개월 정도 당겨졌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입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키트루다에다가 SC 제형 관련된 알트비포에 대한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공장 증설한다고 지금 한 500에서 1000억 정도 지금 이제 아마 투자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와전돼서 뭐 이상한 소문이 좀 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특허 소송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할로자임이라고 이제 미국에 이제 할로자임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똑같이 SC 제형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타겟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식은 좀 다른데 알테오젠과 같은 SC 제형을 쓰니까 혹시 소송을 거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골드만삭스 애널이 영어로 쓰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파시는데 예. 그분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할로자임에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은 같은 SC 제형이긴 하지만 특허 자체가 원천적으로 다르고요. 알테오젠의 부사장님은 미국 특허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예 부사장을 그렇게 데리고 온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머크라든지 뭐 다이치 산큐라든지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 특허 관련된 걸 모르고 그렇게 큰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우려다. 그리고 이제 언민용 애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말은 안 듣고 지금 영어로 써 있는 것만 믿고 있는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해소가 되면 오늘 파신 분들은 아마 후회하실 것 같고요. 지금은 또 매수의 기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루머나 이런 것들이 항상 보면 그 알테오제 그 엔비디아가 고점에 있을 때 자꾸 뭐 이상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애널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팔로우 안 했는데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알테오젠이 지금 좀 얻어맞는 분위기고 최근에 바이오가 또 안 좋으니까 같이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네. 심리가 좀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뭐 리가캠이라든지 이런 거 왜 떨어지냐? 알테오젠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다고 같이 생각하시면 가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분위기는 한번 반전되면 또 다시 한번
큰 상승부를 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도 떨어지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흐름의 알테오젠에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더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비만 치료 쪽의 하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펩트론이 주가가 불과 5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13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지금 10만 원도 간신히 지키면서 간당간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인벤티질의 라파스, 블루엠텍 모두 하락인데요. 비만 치료 관련주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사장님. 다시 다 되돌려야 하락에 멈추는 건지 반전의 모멘텀은 없습니까? 우선은 10월 달에 좀 비만 치료제들 주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위고비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뭐 그런 이유에 다시 한번 1차적인 점프가 좀 기대 이상으로 좀 많이 갔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지난달 말이었죠. 뭐 이 비만 치료제 과다 투약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좀 자금적인 부분이 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 위고비에 대한 투약, 이 장기 지속형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또 이제 미국 기업의 일라일리와 공동 개발 중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좀 좋은 이슈가 나와야 펩트론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들의 2차적인 랠리 부분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가 결국은 봤을 때는 이제 의약품 쪽으로 일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자극을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2차적으로 나와야 그때 주가가 다시 올라가도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늦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이슈와 특징적인 종목들 먼저 알아봤습니다. 시작은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하죠. 과연 수급의 현황은 어떨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금융업과 운수창고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함께 하시죠.